친구가 말했습니다. 대박 잘 맞추는 점집이 있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20년 전 죽은 제 딸과 똑같았습니다. 무당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둘인데요? 아니에요. 아들 하나뿐인데요. 장군님이 분명히 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50살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고 그보다 10년 더 전에는 5살 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물려받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아들 현우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현우는 올해 30, 회사에 다니며 제법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오랜 친구 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박 잘 맞추는 점집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점을 믿는 편이 아니었지만 순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점집 앞에 도착하니 은하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조촐한 점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붉은 천으로 장식된 방 안에 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재단 앞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무당이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지우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순이가 제 팔을 잡아 끌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무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당이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이가 먼저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순이의 가정사에 대해 정확하게 맞춰 나갔어요. 남편의 성격, 자녀들의 상황, 심지어 최근 고민까지. 순이는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순이가 나가려 할 때 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막내 아들이 바라던 직장 취직에 성공할 거라고. 순이는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무당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우를 닮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무당이 무엇이 궁금하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업운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당은 제 얼굴을 보고 눈을 감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해가며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물려준 사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지만 올해 안에 전환점이 올 거라는 것. 가을쯤 큰 거래처를 만나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범한 점괘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무당의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도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황급히 점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이는 신기하지 않냐며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무당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지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토끼 인형 뽀로로. 책상 위에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지우 자신이 있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회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2004년 5월 15일,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치원 현장학습을 가던 버스가 당진 근처 32번 국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급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버스는 곧바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 기사님까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화재가 너무 심해서 시신 확인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무당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어요. 단지 지우를 닮았을 뿐인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지우의 얼굴과 무당의 얼굴이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거래처 대표가 찾아왔어요. 얼마 전 은하당에서 점을 봤다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왔다고 했어요. 무당이 말한 대로 투자처를 바꿨더니 대박이 났다며 은하당 무당이 정말 용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그 무당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현우와 저녁을 먹다가 문득 물어봤습니다. 점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라고.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점집 갔다 왔다고. 젊은 무당이 신기하게 잘 맞추더라고. 현우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자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 계약번으로 고민이 있을 때 다시 은하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점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무당 은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번 계약에 대해 물었고 무당 은하는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계속 무당 은하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손짓,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지우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닮았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우는 법적으로 사망한 아이였으니까요. 무당 또한 제가 나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뭔가 궁금한 것이 있는 것 마냥. 그 후 2개월 동안 저는 3번 더 은하당을 찾았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로 점을 보러 갔어요.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점을 보는 것보다 무당 은하와 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무당 은하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친절하게, 더 오래 상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상담이 끝난 후 차까지 권했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당이 된 지 얼마나 됐냐고. 은하는 2년 정도 됐다고 대답했어요. 23살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엇을 했냐고 묻자 은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기억이 없다고. 어렸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20살까지 시골에서 농사일을 했고 그 후 보호소를 거쳐 무당이 됐다고. 부모님은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 또한 누구인지도 확실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고아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어요. 정말 혹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계속 은하 생각이 났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은하가 말했던 대로 큰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러 은하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이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며칠 전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정말로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은하당 무당이 신통하다고 극찬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은하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순이가 먼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취직했다며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은하는 겸손하게 장군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계약 성사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은하는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물었고 은하는 차근차근 조언해 주었어요. 순이는 딸의 결혼운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든 상담이 끝나고 우리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궁금했는데 왜 자식 한 명에 대해서만 점을 보냐고 물었어요.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한 명만 묻는 이유가 있냐고. 장군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뿐이라고. 현우만 있다고.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이 분명히 둘이라고 하신다며 혹시 돌아가신 자녀가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놀라서 저를 부축했어요. 은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다며 잘못 본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고. 예전에 딸이 하나 있었다고. 2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사고였냐고 물었고 저는 유치원 버스 화재 사고였다고 대답했어요. 당진 근처 32번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은하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니 잠시 어지럽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하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20살까지 살았던 곳이 당진 근처였다고. 32번 국도 근처 작은 마을이었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5살 생일 사진이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 은하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냐고. 은하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여 있었어요. 이 아이 저랑 너무 닮았다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혹시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라고.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옷깃을 내려 왼쪽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지우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바로 그 흉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순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도 제 품에 안긴 채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당신은 제 딸일지도 모른다고. 20년 전에 죽은 제 딸 지우일지도 모른다고. 은하는 제게서 몸을 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신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기억이 없다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화재가 너무 심해서 시신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고. DNA 검사도 거의 불가능했다고. 탑승자 명단으로만 사망자를 확정했다고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사고 때 버스에서 튕겨져 나왔다면, 혹시 살아남았다면. 은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농부 할아버지가 발견했다고 들었다고. 논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곳에서 살았냐고. 은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기억나는 순간부터 그냥 거기 있었다고. 할아버지 말로는 6살쯤부터였다고 했습니다. 2004년, 지우가 5살이었던 그 해, 저는 은하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실례가 되겠지만 DNA 검사를 해보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궁금하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이 무당이 제 딸일 수도 있다고.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했어요. 1시간 후 집에 온 현우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급히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무당이 자식이 둘이라고 한 것, 지우를 너무 닮은 것, 흉터까지 일치하는 것.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는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알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동생일 수도 있냐고.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라고.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은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체열을 했어요. 의사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정말 어머니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은하가 지호라는 확신. 그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현우도 초조해하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저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했어요. 은하도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서류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 99.99% 일치한다고,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저를 부축했고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하도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죽은 줄만 알았던 딸과의 재회. 저는 은하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은하도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저는 은하에게서 몸을 떼고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우야. 엄마가 지우야 라고 불렀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제 엄마예요?
네가 내 딸이야. 우리 지우야 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현우도 다가와 은하를 서먹하지만 안아주었어요. 지우야, 정말 지우구나. 보고 싶었어.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가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은하는 점집 문을 닫아야 한다며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함께 가겠다며 따라갔어요. 저는 집으로 먼저 돌아와 지우가 꼬맹이일 때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20년 전 지우가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어요. 1시간 후, 현우와 은하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하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어서와 지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은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지우가 3살 때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서 그건 지우가 3살 때 사진이라고 설명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3사람이 둘러앉았을 때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억나는 건 논바닥이라고 했어요.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고 뜨거운 느낌이 있었다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억은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가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허름한 집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이름을 물었지만 아무 기억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사고 직후 버스에서 튕겨져 나온 것 같다고 제가 말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그냥 애라고만 불렀다고.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고 농사일만 시켰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1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 진 후까지 일했다고.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15살쯤부터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 귀신 같은 것들이. 할아버지도 무서워했지만 여전히 농사일은 시켰다고. 20살이 됐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다고 은하는 말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걸었다고. 서울역까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를 반복해서 왔고 3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은하는 여성보호소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상담사가 자신을 발견하고 보호소로 데려갔다고,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신내림 징조를 발견하고 원로무당님께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23살에 신내림을 받았고 은하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할머니 무당님 밑에서 2년간 수련했고 작년에 점집을 물려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은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됐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고, 현우도 은하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꿈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우리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은하를 데리고 옛 꼬맹이 때의 지우방으로 갔습니다. 20년간 보존해둔 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문을 열자 은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인형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책상 위에 토끼 인형을 집어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듯 했어요. 이 인형 이름이 뽀로로야. 네가 그렇게 불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은하는 뽀로로라고 중얼거리며 인형을 안았어요. 책장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어요. 서툰 크레파스 그림들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은하는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림 속에는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 그림을 본 것 같다고, 꿈에서 본 것 같다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현우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지우의 성장 앨범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며 보았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은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빠가 지우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어요. 이 사진 본 것 같아요. 익숙해요. 라고 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에버랜드 갔을 때라고 설명했어요. 은하는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은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쟤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도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은하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우예요.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요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와 현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은하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찾아왔으니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소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은하를 학대하고 신고하지 않은 농부를 고소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사는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진 경찰서에서 박용식이라는 85세 노인을 찾아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2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용식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인정했다고 해요. 논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지만 신고하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데려왔다고, 일손이 필요했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법이 처벌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박용식은 아동유기, 학대,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은하는 조금씩 우리 가족에 적응해 갔습니다. 여전히 점집은 운영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은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을 때마다 은하는 이 맛이 익숙하다고 말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먹어본 것 같다고, 아는 맛이라고. 저는 어릴 때 네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현우도 퇴근 후에는 자주 은하의 점집에 들렀어요. 동생 저녁 먹었냐며 음식을 사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제안했어요. 점집 문패에 월요일 휴무라고 쓰고 싶다고, 가족과 함께라는 문구도 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아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 월요일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월요일, 우리는 당진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난 32번 국도. 은하가 15년간 살았던 마을.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도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뭔가 떠오를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어요. 2004년 5월 15일 사고로 희생된 영혼들을 기리며 라고 적힌 비석. 은하는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떠난 친구들아 미안해. 나만 살아남아서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 목까지 잘 살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근처 마을로 가자 박용식의 집이 보였어요. 이미 비어있는 폐가였습니다. 은하는 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다고. 앞으로는 좋은 기억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저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어요. 어느 날 은하의 점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PD였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은하가 저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은하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인터뷰 당일, 우리 가족은 함께 방송국에 갔습니다. 현우도 함께 했어요. PD와 작가님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촬영은 점집과 우리 집,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하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기억을 잃고 15년간 농사일을 했던 것, 무당이 된 것, 그리고 엄마를 다시 만난 기적에 대해서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20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 점집에서 은하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에 대해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방송 후 은하의 점집에는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방송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하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점을 보던 은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드님이 살아있다고 하신다고. 여성은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은하는 확실하진 않지만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찾아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은하를 처음 만난 날을 재회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은하는 1년 전 일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처음 엄마를 봤을 때의 느낌, 자식이 둘이라고 말했을 때 엄마의 반응,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깜짝 선물을 꺼냈어요. 3개의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가족 목걸이라며 3개를 맞추면 하나의 하트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3개를 맞추니 완전한 하트 모양이 되었어요. 셋이 모여야 완전해지는 거라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며칠 후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억나냐며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전보던 그 어머니 말이에요. 저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았다고, 장군님 말씀대로 살아있었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바로 점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여성은 젊은 남성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도 기억을 잃고 살다가 어머니를 만나자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은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엄마한테도 자식이 둘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진이었고 착하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은하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방송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봤다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현우는 수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듣고 더 좋아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현우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은하는 신부 들러리를 자청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은하의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현우와 은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은하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은하를 보며 모두가 감동했어요. 가사 내용이 의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아픈 기억들. 하지만 다시 만난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현우는 무대로 올라가 은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하야 고마워. 정말 최고였어 라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무당일을 계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가끔 점집에 가서 은하를 도왔어요. 함께 차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어느 날 은하의 점집에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라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점을 보러 왔다며 앉았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점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난 후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수 있냐고. 민호는 놀라면서도 네, 또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다며 민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 보는데 이상하게 끌렸다고. 장군님도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드디어 누가 생긴 거 아니냐고 놀렸어요. 은하는 부끄러워하며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점을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그냥 은하를 보러 오는 것이었어요. 은하도 민호가 오는 날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6개월 후 민호가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은하가 좋아서 왔다고. 은하도 자신도 민호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은하는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귀게 됐다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하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민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성실하고 착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현우도 괜찮은 사람 같다며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일 년 후 민호가 청혼했습니다. 은하의 점집에서였어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결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대답했어요. 저와 현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초대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은하를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난다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은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믿는다고 말하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은하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시집 가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은하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결혼해도 엄마 딸이라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결혼식 당일 은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하의 단골 손님들, 방송을 보고 응원해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 주례 선생님이 신부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었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3년 전 기적처럼 다시 만났다는 것. 오늘 딸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은하가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은하는 결혼 후에도 점집을 계속 운영했어요. 민호도 아내의 일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현우 가족과 은하 가족, 그리고 저까지. 테이블이 점점 커졌습니다. 1년 후 은하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5월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를 잃었던 5월에 새 생명이 온다니. 출산 당일 저는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 가족도 함께 왔어요.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은하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손녀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은하는 아기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는 거라고. 저는 감동받아 말문이 막혔어요. 작은 지우를 안았을 때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지우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 이제는 손녀로 다시 만난 지우.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가족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준 엄마의 딸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봤어요. 정말 예뻐요 라고 속삭였어요. 작은 지우가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은하의 단골 손님들, 현우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 돌잔치 케이크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현우 가족, 은하 가족.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라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작은 지우는 엄마를 꼭 닮았어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아기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네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은하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엄마야. 다시 돌아와줘서. 5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지우는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등원 날 은하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하가 매일 아침 직접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꼭 데리러 갔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갔어요. 손녀와 함께 걷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작은 지우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어요. 할머니 하며 저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작은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항상 웃고 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네가 있고 엄마가 있고 삼촌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현우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2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모두가 모여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지우와 현우의 아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무당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사흘만 점집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잃었어요. 일주일에 사흘만 문 연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저는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말했어요. 장군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것 같다고.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무당 일을 그만두는 거냐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군님이 자신을 엄마에게 인도하기 위해 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은하는 점집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쉬워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하는 한 분 한 분께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고 싶다고. 점집 문을 닫는 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20년간의 여정을 생각하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 15년간의 고난, 무당이 된 것,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난 것.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하가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은하는 점집을 정리한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가족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갔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어요. 몇몇은 실제로 가족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뻐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 같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은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리 딸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지우는 이제 15살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된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다시 만났냐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이야기, 은하를 찾지 못한 슬픔, 그리고 점집에서의 기적 같은 만남. 작은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작은 지우가 안아주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손녀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겠구나. 현우는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되었어요. 은하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북적북적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 시끄럽지만 행복한 소리들. 식사를 하면서 은하가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좋다고.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싼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지우와 현우의 아들도 함께 갔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은하가 말했어요. 아빠,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오빠도 잘 지내요. 손주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손주들도 생겼어요. 이제 행복해요. 당신도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묘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따뜻한 햇살이 비춰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어느 날 은하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뽀로로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20년 전 지우의 방에 있던 그 인형. 엄마, 이거 작은 지우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어요. 작은 지우에게 인형을 건네며 은하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인형이야. 할머니가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 작은 지우는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게 엄마 인형이구나. 소중히 할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에서 은하로, 그리고 다시 작은 지우로.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은하가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제목은 20년 만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살았던 이야기, 무당이 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난 기적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은하는 인쇄 수익 전액을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책 출간 기념회에서 은하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작은 지우와 현우의 아들이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은하와 현우도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한 풍경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은하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나와요. 함께 놀아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지켜볼게. 너희들 노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 은하는 미소 지으며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했어요. 은하와 현우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어요. 은하와 현우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다시 만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죠. 퇴원 후 저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모인 거실에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은하를 다시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현우도 정말 자랑스러워. 든든한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손주들도 고마워. 할머니에게 기쁨을 줘서. 은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엄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들,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제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은하의 점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곳을 지나가곤 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은하가 말했어요. 여기서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얼마나 떨렸는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해.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추억에 잠겼어요. 장군님이 자식이 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은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기적을 경험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포기하지 않은 기적.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은하, 현우, 그리고 손주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행복. 딸을 잃었던 아픔,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함께한 세월들.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은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우야. 엄마의 영원한 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았기에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질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